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탈리아 피렌체고, 지금 제 눈앞에는 이렇게 두오모 성당이 눈앞에 있습니다. 와우. 근데 저는 바로 이 두오모 성당을 거의 뭐 본체 만체 하고 이 아침부터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지금 제가 딱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페라리 행사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갈 페라리 행사는 뭐냐면은, 한 해 중에 페라리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피날리 몬디알리 행사거든요. 뭐 저번 영상에서 제가 피날리 몬디알리랑 뭐 XX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바로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이탈리아로 왔습니다. 피날리 몬디알리는 그 피렌체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무젤로 서킷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밴을 타고 무젤로 서킷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와, 지금 여기 무젤로 서킷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F1 차량들이랑 르망 24시에서 페라리가 우승했던 499P의 모디피카타 차량이 달리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량들이 달리는 걸 보니까 피날리 몬디알리 왜 괜히 페라리가 한 해 동안 가장 공을 들여서 가장 큰 축제로 만드는지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 관중석에서 일반 관람객들도 이 행사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0몇 년 만에 피치스가 이제 F1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피치스런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살게 되면은 페라리가 주최하는 피날리 몬디알리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터스포츠 강국답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차량들을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인 피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메인 피트는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저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페라리의 미케닉들이 직접 F1 클리엔티들을 위해서 차량을 다 관리하고 정비하고 서킷에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F1 차량들이랑 499P 모디피카타 차량들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량들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 차는 예전 차량들이랑 좀 다르게 리어윙도 이렇게 움직이는 DRS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 같고, 다들 미케닉들이랑 드라이버들이 지금 세션에 들어가려고 엄청 분주합니다. 분주해. 지금 제 뒤로는 499P 차량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진짜 페라리 전문 미케닉들이 이 차량을 다 직접 관리하고 고객들이 바로 달릴 준비를 할 수 있게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천국이다.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는. 지금 이제 차량들이 다 PT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좀 있으면은 이제 코스를 다 돌고 처음 시작 지점인 메인 스트레이트를 지날 거거든요. 와, 여기 지금 PT에서도 소리가 엄청난데, 이 메인 스트레이트를 달릴 때 자연흡기 엔진들, 그 다음에 499P 6기통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499P 차량들은 실제로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제가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배출가스 유로 기준 왜 가는 거야? 이렇게 멋진 소리를 놔두고. 지금 차량
차량들이 다 들어가자마자 한 랩만 돌고 들어왔는데 여기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무슨 문제냐,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코너에서 트랙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바로 레드 플래기 떴더라고요. 딱 정해진 시간에 다들 이 고객들이 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살짝 불상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프로 드라이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보다 훨씬 트랙 경험이 많은 고객들이지만 이게 일반 투어링카가 아니고 F1 카라든지 그 르망에서 뛰던 그런 스펙의 차량들을 운전하니까 일반 차들이랑 운전하는 것과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 차가 덜 준비된 상태에서 뭐 열이 안 받은 상태에서 과하게 달려보려고 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튼 뭐 바로 레드 플래그는 풀리고 주행은 시작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아직 메인 스트레이트에 오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지금 자연흡기 소리. 개 미쳤다 진짜. 이게 차지. NA 자유흡기, F1, 페라리, 그냥 이거는 감탄밖에 안 나온다. 와, 소리 지리는데 또 레드 플래기 또 떴네요. 이렇게 F1 차량들이 또 한 대씩 들어오고 있는데 와, 차량이 들어오자마자 진짜 F1처럼 미케닉들이 엔지니어를 시키려고 팬을 켜서 바로 엔지니어를 시켜버리네요. 아 맞아, 이거 F1이긴 하지. 역시 그때 그 차량들이랑 똑같이 주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하지만 드라이버들만 다른 피날리 몬디알리. 방금 F1 차량이랑 499P 차량이 주행한 걸 봤는데 과거 페라리와 함께 영광을 써내려갔던 옛날 F1 차들이랑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인 르망 24C에서 우승을 차지한 499P 차량이 같이 달리는 걸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영상에 어떻게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와, 현장감은 진짜 최고네요. 최고. 지금 제 뒤로는 페라리가 르망 24C 복귀한 지 50년 만에 우승을 한 499P 차량들을 똑같이 만든 499P 모디피카타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전시가 아니지, 진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여기 앞에 프론트에 진짜 무식하게 거의 F1 프론트 윙 수준으로 달려있네요. 속도가 빠르니까 아마 이렇게 두껍고 튼튼하고 이런 카본 소재의 에어로 파츠를 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물론 실질적으로는 엄청 가볍지 않을까요? 생긴 것만 이렇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르망 하이퍼카 LMH 클래스 차량답게 차량은 1인승입니다. 1인승. 와, 여기 안에 그냥 뭐 다 풀카본이야. 뭔가 버튼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레이스카답지 않게 은근히 나름 큰 백미러가 들어가는데 주행 중에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디지털 백미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르망 24C는 24시간을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이 차량들은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백미러가 최첨단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페라리가 요즘 강하게 밀고 있는 6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거든요. 원래 페라리 하면은 V12 12기통의 명가인데 요즘은 이렇게 르망에서도 우승하고
또 페라리 챌린지 차량도 같은 6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는 296으로 페라리 챌린지 차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페라리가 얼마나 이렇게 6기통 하이브리드에 기술을 투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배출가스 유로 그 기준 때문에 자연흡기 이거는 거의 진짜 옛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페라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주는 것 같은 양상이네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쪽을 보면은 보통 저희가 타는 차들은 브레이크 패드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499P에 탑재되는 브레이크 패드가 두께가 한 2만 원 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브레이크 패드도 안 갈고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항상 타듯이 타는 그런 주행이 아니라 진짜 계속 가혹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도 되게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가격은 되게 비싼데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일리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깐 김에 밑에를 보면은 르망에서 우승했던 레이스카의 하부를 볼 수가 있죠. 이쪽도 다 공기의 길을 생각해서 만든 것 같네요. F1처럼. 와, 진짜 이런 걸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게 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위치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 바로 옆에서는 미케닉이 이제 차량을 만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엔진 쪽을 보면은 기계가 주는 멋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또 어떻게 구조를 잡을 것인지 이런 게 다 생각되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동차의 중량을 생각하면은 또 어떤 재질을 써야 되는지도 정해야 되는 거고 또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생각하면은 또 어디에 위치해서 어디에 달 건지 그런 게 다 생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와,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방금 말했다시피 놓여져 있는 것만 봐도 좋긴 한데 설계자들의 엔지니어들의 이런 생각을 살짝이라도 해보면은 이 기계가 주는 멋짐이 더 멋있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공기를 타고 내려가서 엔진을 식혀줘야겠죠. 엔진 쪽은 항상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 쪽도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그냥 진짜 그냥 안에가 카본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카본이 아닌 데가 없어. 이 499P 모디피카타 차량들은 페라리에서 30대인가? 31대 만들어졌고 이미 벌써 고객들한테 다 인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차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라리가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최고 클래스인 LMH에서 참가한 지 50년 만에 우승을 해가지고 더 각별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99P 모디피카타 차량들 또 바로 옆에 피트에는 이렇게 클래식 페라리들이 그냥 단순 더미만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페라리 미케닉들이 차량을 손보고 다들 진짜 모터스포츠 레이스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아침부터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여기 XX 프로그램 피날리 몬디알리에 참가하는 F1 차량들은 그 V6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아니고 V8, V10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과거 페라리 영감을 함께했던 그런 F1 차량들이 있습니다. 와, 무슨 피트가 끝이 없어. 제가 이건 몇 년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와, 프론트 노즈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공기가 옆으로 나갔다가 또 이것도 에어로 파치겠죠. 이렇게 메인 피트들을 짧게 돌아봤고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 바로 페라리 챌린지 경기도 있어가지고 페라리 챌린지 차량들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날리 몬디알리는 그 XX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차량들 뭐 F1, 499 이런 차량들 외에도 페라리 챌린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피날리 몬디알리 이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는 뭐 저처럼 이렇게 피트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관중석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페라리 챌린지 경기도 볼 수 있고 F1 자동차들이 달리는 거 LMH 499P 차량들이 달리는 거를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유럽, 이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저변이 굉장히 넓다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브랜드가 이탈리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페라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메인피트 차량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관람객들과 다 같이 볼 수 있는 페라리의 차량이 전시된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나요? 이 트럭들, 그 페라리 F1 차량들을 싣고 다니는 그 트럭들입니다. 와, 그냥 진짜 여기는 페라리 천국이네요. 만약에 페라리로만 천국을 구상한다면은 이 피날리 몬디알리가 그런 페라리의 천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에 있는 전시장에는 이제 뭐 메인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거는 296의 스페셜 버전인 스페치알레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296 스페치알레의 뚜따 버전인 아페르타, 296 스페치알레 A 이렇게 써져 있네요. 페라리는 이렇게 뚜따 차량들을 아페르타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아페르타가 뭐 열린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와, 카본, 휠에 진짜 다 비싼 거는 다 들어가 있네. 카본이 아닌 걸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와, 이 차가 여기 있어? 인터넷으로 공개된 걸 보긴 했지만 이렇게 실물로 보긴 처음입니다. 이걸 실물로 볼 수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절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SC40 차량은 페라리가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해서 스페셜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그 원오프 모델로 공개한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 페라리에서 가장 이쁜 모델 중에 하나인 F40을 오마주한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사실 이 차를 인터넷으로 봤을 때 디자인? F40을 오마주했다? F40이란 그 이름 타이틀을 감히 써도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실물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뻐. 확실히 차는 실물로 봐야 됩니다. 요즘 페라리가 이렇게 프론트 전면부에 검은색 이런 띠나 이런 거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닌파리나 때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죠. 지금 플라비오 만초니가 페라리의 총괄 디자인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SC40 차량도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도 이렇게 살짝 우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프론트에서 보면은 옛날 그런 디자인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바로 헤드램프가 이렇게 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진면목은 제가 볼 때 옆모습이거든요. 옆모습이 라인이 진짜 잘 빠졌어요. 그리고 리어윙을 보면은 리어윙도 옛날 때 그 F40을 오마주한 그런 느낌들이 다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차량을 가까이 가서 실내를 볼 수는 없는데, 실내에는 그 카본 케블라 소재랑 뭐 알칸타라 뭐 이런 게 다 적용됐다고 합니다. 뭔가 안에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보고 싶지만 현실로 봤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이 옆에 있는 차량은 뭐지? F80인가? 프론트와 이 헤드램프 사이에 있는 검은 블랙 라인을 보니까 F80이 맞네요. 페라리의 8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모델 페라리 F80이 있는데, 페라리 F80을 제가 인터넷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닌파리나를 떠난 이제 만조니 체제에서 페라리의 디자인이 프론트 부분에 검은색 띠 같은 게 너무 거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이 차는 뇌이징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차량을 보니까 뇌이징이고 뭐고 차량이 너무 이쁩니다 진짜. 근데 제가 빨간색 F80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검은색 라인들이 더 튀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별로 안 이뻤는데, 이거는 차량 색깔이 어두운 색깔에 블랙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이쁘네요. 물론 F80 이 차량도 6기통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리고 메인 부스 옆에 다른 페라리 차량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보이는 차량은 599 GTB 차량이네요. 전통적인 페라리의 GT 성향이 짙은 자동차인데, 이 차가 아마 2010년대 전 자동차여서 피닌파리나 때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둥글둥글하고 헤드램프도 뭔가 눈 같고, 그리고 헤드램프 밑에 그 그릴 뭔가 웃고 있는 듯한 이 느낌. 자동차를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진짜 귀여운 느낌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12기통 엔진을 품고 있는 그런 차죠. 599XX랑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나 에어로 파츠들이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고, 프론트, 덕트, 그릴 이것도 살짝 왜소한 느낌이죠. 바로 또 옆에는 역시나 지금 페라리에서 가장 핫한 296. 다른 분들은 로마나 다른 차량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터스포츠 DNA를 계승한 296.
바로 옆에는 또 역시 로마가 보이네요. 아, 프론트 그릴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페라리의 8기통 로마 스파이더, 위에가 열리는 스파이더 모델이네요. 이 모델은 도산대로에서 봤으면은 멋있을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는 눈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뭐 로마나 296은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저도 처음 보는 차량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는 많이 봤지만 12칠린드리, 이거는 12칠린드리 스파이더 뚜껑이 열리는 스파이더 모델이긴 하네요. 와, 이거 완전 롱로즈네. 하긴 이게 또 12칠린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12기통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페라리 812가 페라리의 마지막 12기통이 될 줄 알았지만 이 12칠린들이가 나옴으로써 12기통의 마지막 주인이 바뀌었는데, 또 모르죠. 12칠린들이 이후로도 또 12기통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12기통의 12칠린들이 디자인,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피닌파리나 때 디자인이 많이 눈에 익어가지고 플라비오 만조니의 그 디자인이 아직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실물로 보니까 그렇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긴 좋아요. 다만 피닌파리나 때 디자인이 전 좀 더 취향이라서 그렇지, 뭐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개인의 취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6500cc에 달하는 대배기량 V12 12기통 엔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는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어도 실제 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차는 진짜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재밌고 괜찮으니까 오히려 그 디자인적으로도 이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2칠린들이 바로 옆에는 또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핫한 테스타로사 이름을 감히 써버린 849 테스타로사가 있네요. 역시나 또 헤드램프 사이에 검은 띠지를 두르고 있는 849 테스타로사를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페라리의 테스타로사, 디자인적으로도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테스타로사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 단어를 과감히 페라리가 이번에 썼거든요. 849에. 근데 이 차도 실물로 보니까 이쁘다. 사진이랑 영상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만조니가 란치아, 뭐 폭스바겐, 그다음에 람보르기니 이렇게 거쳐서 지금 페라리의 총괄 디자인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849 테스타로사 그 옆에는 역시나 똑같이 이것도 849 테스타로사네요. 저 노란색이 테스타로사 스파이더 버전 뚜껑이 열리는 거였고, 이거는 그냥 테스타로사입니다. 849 테스타로사.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리어윙이 FXX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리어윙의 형태를 보면은 XX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FXX 차량의 그 운전 데이터와 뭐 공기 역학적인 성능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추후에 차를 만드는 것처럼 딱 봐도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849 테스타로사는 V8 8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뭐지? 이게 아말피구나. 오, 아말피 처음 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아말피가 있는데 제가 현재 이탈리아에 와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아말피 정식 론칭을 했더라고요. 제가 뭐 그 행사장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말피도 849 테스타로사처럼 8기통 엔진이 들어가고, 디자인적으로 살짝 보면은 아말피의 디자인 이쁘기는 한데 예술 작품 같았던 그런 느낌보다도 확실히 현대적인 느낌이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아까 앞에서 봤던 12칠린들이 스파이더가 아니고 그냥 12칠린들이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구석에 박혀있는 차량은 프로상계입니다. 프로상계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요즘 페라리가 프로상계를 엄청 찍어내서 팔고 있습니다. 여튼 여기 부스는 뭐 이렇게 차량들이 전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 뒤로는 페라리 원메이크 레이스인 페라리 챌린지에 참가하는 296 챌린지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이 다른 서킷 가면은 메인 피트를 사용하겠지만 지금 이 피날리 몬디알리 이 행사장에서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로 설치된 부스를 이용해서 차량이 정비가 되고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스를 보면은 역시나 296 차량들도 있고, 여기는 과거 296 전에 뛰었던 488, 또 그 전에 458
차량들도 이렇게 임시 설치된 현수막이 있네요. 살짝 찬밥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만큼 메인 피트에는 더 엄청난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진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599부터 프로상계까지 그 다음에 신모델 12칠린들이가 전시되어 있는 부스 구경을 마쳤고, 다음 부스로 이동하기 전에 원래는 차량을 설명하면서 따로 제가 디테일 샷을 찍어가지고 그 설명에 맞게 영상을 띄우는데 그럼 촬영이 2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행사가 너무 크고 구경해야 될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페라리가 역사도 깊고 하니까, 그래서 말하면서 촬영을 이어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기는 또 굉장히 큰 부스거든요. 메인 센터에 있는 부스긴 한데 여기 부스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네. 여기는 그냥 르망에서 우승했던 499P 차량이 그대로 있네요. 499P 모디피카타 차량이 아니고 진짜 실제 르망에서 뛰었던 그 차량들이 트로피와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타이어 월까지 다 다른 거 봐봐. 이렇게 르망에서 우승했던 499P 차량들을 지나서 그 다음 섹터로 이동을 해보는데, 와, 개미쳤네요 진짜. 여기 미쳤다, 미쳤어. 제 눈앞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와, 이건 그냥 미소가 지어지네요. 한번 딱 보여드리면은, 와, 페라리의 그 수많은 모터스포츠 역사를 함께했던 차량들이 눈앞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2012년도에 뛰었던 F1 차량도 있고, 그 옆에는 2011년 요즘 F1 차량이네요. 2022년 탔던 차량이면은 아마 르클레어나 사인츠가 탔겠죠. 와, 개쩐다. 미쳤어, 미쳤어. 저 사실 제가 피치스런을 못 가가지고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되게 클래식한 F1 차량도 이렇게 있네요. 와, 뒤에 뭐야? 12기통? 와, 12기통 엔진이야 이거? 와, 리어윙도 되게 클래식하다 진짜.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걸 제대로 받았으려나? 와, 리어 타이어 폭도 진짜 엄청나네요. 거의 한 400 사이즈 아니야 이거? 아, 저때 뭐 풍동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 최첨단 속도 과학의 결정체였다는 거. 사실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저는 물론 좋아하긴 하죠.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페라리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모터스포츠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사실 저는 페라리가 브랜드 자체는 좋긴 하지만 페라리가 가격이 엄청나잖아요. 솔직히 막 살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아니니까 저는 관심 밖으로 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F바디 M2 컴페나, 그래 좀 더 가자면은 포르쉐까지 오케이 살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페라리는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심 바뀌었어요. 좋아는 하지만 관심 바뀌었어. 근데 여기 오는 순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티포시 되는 겁니다. 진짜 바로 티포시. 와, 이거 이 차량들 어떻게 다 리뷰해야 돼 진짜. 일단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입구 옆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이 차량은 엔초 페라리를 기반으로 만든 첫 번째 XX 차량, FXX 차량이 이렇게 있고, 와, 그냥 헤드램프부터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최대한 경량화를 하겠다는 거죠. 모든 모터스포츠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좀 더 가벼울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헤드램프가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더 다운포스를 더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공기끼리 통하는 덕트들이 이렇게 있네요. 리어윙 디자인도 독특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은 페라리 F12, 그 다음에 저기 옆에는 F11 차량들이 있는데, 이때 F2012 이 차량을 탔던 선수는 슈마어의 동료였던 펠리페 마사랑, 그 다음에 현재 에스턴 마틴에서 뛰고 있는 페르난도 알론소가 이 차량을 2012년도 페라리에서 탔거든요. 여기 보면 프론트 브레이크 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공기끼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카본 파츠들이.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헤일로가 없었죠. 엔진은 V8, V10은 아니고 V8 자연 흡기입니다. 자연 흡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F1에서 1991년도에 뛰었던 F1 차량, 여기 옆에는 1994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1995년. 근데 이 차량들을 보면은 당장 어제 만든 것 같이 모든 파츠들이나 뭐 차체, 프론트윙, 리어윙 이런 게 다 엄청 깨끗하거든요.
근데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여기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 선수들이 앉았던 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파츠들은 다 바꿔도 저 시트는 안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차량은 F138이네요. 2013년도 차량이고 아마 이때도 뭐 똑같지 않았을까? 2012년도 때랑 뭐 펠리페 마사랑 페르난도 알론소가 뛰었던 자동차일 텐데, 그리고 2013년도면 아까 2012, 2011 이 차량들처럼 영암에서도 달렸겠죠.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이 차랑 봤을 때 뭔가 얄쌍해진 걸 보니까 이 차는 2017년도 차량이네요. SF70H. H가 들어간 거 보니까 바로 하이브리드, 6기통 하이브리드를 썼던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또 뭐야, 여기 330 P4. 와, 근데 전시도 전시인데 여기 오면은 이렇게 QR코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의 정보라든지 그냥 저 QR코드 찍으면은 바로 안녕하세요 89브로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날리 몬디알리에서 보여지는 이 차량 499P. 저는 F1 차량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WEC에 참가하는 저런 하이퍼카들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F1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 모터스포츠들을 좋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고 이게 또 살짝씩 또 연계가 다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관심 있으면은 F1뿐만 아니라 다른 모터스포츠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대로 또 다시 또 F1 차량들 옛날 때부터. 와, 이거 잠깐만. 와, 얘는 브레이크열을 시키려고 저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되는 건가? 프론트 윙에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공기가 지나가면은 바로 저쪽으로 이어지라고 살짝 이렇게 과하게 뽑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쪽은 타이어가 안 달 테니까.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저렇게 만드는 이유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괜히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괜히 뽀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붙이는 그런 리어윙 이런 것도 원래는 다 다운포스나 에어로를 위한 장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튼 그런 파츠들은 다 액세서리, 장신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이 더 우선시 되었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F2004, 아마 2000년대 초반 차량들은 페라리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슈마어가 있었는데 아마 슈마어가 탔던 차량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타이어가 피렐리가 아니고 브리지스톤이었죠. 그리고 타이어 홈도 이렇게 완전 슬릭이 아니고 이렇게 홈이 가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나 2009년, 그리고 이때부터는 완전 트레드가 없이 다시 슬릭 타이어를 쓰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와, FXXK 이 차도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FXXK 이건 에보 차량이네요. 에보 차량은 FXXK에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저거 보시는 리어윙이나 프론트에 이런 에어로 파츠들이 달린 게 그 특징입니다. 물론 출력도 더 높아지고 하긴 했지만 그냥 딱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인 측면은 이렇게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휠도 F1처럼 센터 휠락 방식이어가지고 그냥 진짜 모터스포츠 DNA가 제대로 계승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연기관 엔진이랑 이렇게 하이브리드에서 온 전기의 힘을 보태가지고 1000마력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가 FXXK 에보, 여기는 FXX. 보시면은 앞에 프론트 뭐 카나드 같은 그런 게 없죠. 저거는 아까 있었는데. 그리고 대충 나머지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차이 났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어윙이 FXXK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FXXK 에보는 리어윙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살짝 가오리 꼬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다. 리어윙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진짜 굉장히 특이하네. 그리고 나머지 차이점은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차이점을 알려면은 차주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차의 차주가 되면은 완전 뉴 모델로 바뀌었을 때 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라고 알 수 있지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들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차주가 되면은 확실히 그만큼 관심이 생기니까 차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네. 이건 599에다가 페라리의 모터스포츠 DNA를 몽땅 실어넣은 599XX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599
XX 에보. 아까 전 시장에 있던 599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본넷 보면은 본넷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리어윙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프론트 그릴, 아까 599가 살짝 미소 짓는 그런 얼굴이었다면은 599XX는 확실히 웃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599 XX 에보는 더 과하게 이런 에어로 파츠들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송곳니 같은 느낌이 있는 느낌? 그리고 599XX와 599XX 에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어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거는 이제 합쳐진 리어윙이고, 그 다음에 599XX 에보는 그때 당시 F1에서 썼던 그 DRS, 윙이 열리고 닫히는 그 DRS가 적용된 모델이 FXX 에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부스를 다 돌아봤는데, 부스와 부스 사이를 오가는 와중에도, 그 다음에 부스에서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만큼 모터스포츠를 사랑하고 또 그 오늘의 주인공인 페라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눈앞에는 바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2010년대, 2000년대 초반때 F1이 달리는 것도 봤는데, 오늘 행사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그다음 가장 최근 F1을 뛰고 있는 페라리의 F1 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F1에 타고 있는 선수는 알파로메오에서 뛰었던 뭐 안토니오 지오비나치 선수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르망에서 페라리 차량을 타기도 했고, 이탈리아 선수니까 F1 직관 가서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가 없는데, 페라리 쇼 기대가 되네요. 누가 미끄러워가지고 슬릭을 했나봐요. 갑자기 2대밖에 안 달려. 타이어가 안 데펴졌나? 바로 뒤에 오네요. 우승했던 자동차가 자국 브랜드고 이러니까 진짜 국뽕이 엄청 날 것 같네요. 그리고 저쪽은 현수막으로 그라치에 페라리 이렇게 써져 있네요. 내년에 제네시스도 WEC에 참가한다고 하니까 한국의 제네시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메인 피트예요. 메인 피트에는 XX 프로그램에 차량하는 FXX, 뭐 FXX 에보, 599XX 에보, FXXK 그리고 또 에보 이렇게 차량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딱 봐도 599로 만든 XX 차량 599XX인데 리어윙을 보면은 DRS가 적용되는 리어윙인 걸 알 수가 있죠. DRS가 적용된 자동차가 599XX 에보입니다. 이렇게 프론트에 카나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공기역학적으로 페라리가 설계를 한 거죠. 599XX에서 에보로 더 진화를 할 때 말 그대로 에볼루지오네 에보라는 말 그대로 진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옆에 바로 599가 있으니까 바로 차이점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599XX 프론트에 카나드가 안 달려있고 리어윙도 이렇게 살짝 단촐한 느낌이죠. 확실히 DRS 이런 걸 떠나서 리어윙이 크게 들어가니까 스포츠 성향이 더 묻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뒤편으로는 FXXK 차량들이 있네요. 와 진짜 너무 멋있는데? FXXK는 이렇게 리어윙이 가운데가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이시는 FXXK 에보는 이렇게 리어윙이 다르게 들어가 있죠. 또 몇 년이 흐르면서 페라리가 고객들의 피드백과 이런 거를 얻고서 더 공기역학적으로 힘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FXXK 에보 프론트 립에도 써져 있죠. 그리고 에보니까 이렇게 앞에 카나드가 달려 있고 이 옆에 그냥 FXXK는 카나드가 안 달려 있습니다. 와 실내를 보더라도 알칸타라는 뭐 기본이고 라페라리를 기반으로 만든 차지만 최대한 경량화를 위해서 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떼내고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렇게 딱 간단한 버튼들만 몇 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은색 FXXK 에보 차량이 있고 이게 최초로 페라리에서 1000마력이 넘는 자동차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800 몇 마력이 엔진에서 나오고 그다음 또 100 몇 마력이 배터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좀만 더 가보면은 최초의 FXX라고 할 수가 있죠. XX 프로그램의 첫 실험 자동차가 된 FXX. 이 FXX 차량은 리어만 보더라도 뭔가 클래식한 페라리의 느낌이 확실히 묻어 있죠. 이 FXX는 FXXK가 라페라리가 기반으로 돼서 탄생된 것처럼 FXX는 시대의 슈퍼카라고 볼 수 있는 엔초 페라리를 기반으로 만든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가 엔초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헤드램프가 조그맣게 들어간 거는 아마 중량 감소를 위해서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가 XX 프로그램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량 내부를 보시면은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량 내부에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미케닉들이나 엔지니어가 운전자의 주행 습관 그 다음에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축적한 다음에 그거를 페라리의 다음 차기 모델이나 아니면은 뭐 F1이나 르망 이런 데에 다 기술들을 접목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요즘 진짜 자동차를 다 떠나서 모든 카테고리 범주 내에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000마력이 넘는 FXXK 에보 차량답게 엄청난 다운포스도 요할 텐데 프론트를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그릴을 따라서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이 엄청난 본네트의 구멍으로 공기가 누르겠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더. 그래서 엄청난 다운포스를 형성해야 차량이 더 눌러지니까 타이어가 접지력이 더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속도에서 코너를 안전하게 돌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빠른데 안전하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두 개의 동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페라리가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놀랍네요. 이 광경 뒤에 아저씨들 아줌마들 이렇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렌체의 랜드마크인 두오모 성당에 가면 도슨트 투어를 듣듯이 이 피날리 몬디알리 이 행사도 도슨트 투어가 진행되네요. 와 확실히 진짜 이런 걸 보면은 모터스포츠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긴 페라리가 국산차인데 자부심이 엄청 나겠죠. 지금은 FXX 차량이랑 599XX 뭐 FXX 에보 599XX 에보 차량들이 달리는데 진짜 6000cc대 그 대배기량 12기통 엔진의 자연흡기 완전 자연흡기 사운드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면은 지금
599XX 리어윙을 보니까 에보 차량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네요. 물론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페라리는 20년 전인 2005년대 FXX를 만들고 현대는 2005년대 아마 NF 소나타랑 투싼 1세대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와, 동시대에 차가 맞는지 뭐 당연히 비교해야 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튼 와, 놀라운 기술력이네요. 진짜. 차 들어온다. 아니 무슨 차에서 악기 소리가 나냐? 아니 나팔 소리가 나요. 진짜 그 울림통 때문에 매니폴드가 머리에서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페라리 왜 괜히 12기통의 명가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 와서 피날리 몬디알리 페라리의 행사를 다 담아봤는데 진짜 이 행사에 오면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자동차는 움직여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적인 박물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즐겁고 꼭 한번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소재로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